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들어와 있습니다. 8시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양쪽 지수 출발 대기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는 3대 지수가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상 뭔가 좀 설레게 만들죠.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23% 오르면서 2,577.37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7거래일이네요. 오늘 오름세 나타내게 되면 7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 나가면서 연고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900선 넘어선 이후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텐데요. 조금씩 차근차근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900선을 탄탄하게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 라인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0.41% 오름세 나타내면서 907.5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 오르면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역시나 연고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럼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상승불 켠 종목이 약 1,4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700개, 아직까지 호가 정확하지 않은 종목이 한 800개 정도로 종목별로는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요. 아직 이렇다하게 1% 넘게 오르고 내린 종목이 별로 없고요. 연속성이 확인되는 쪽 포스코 그룹주들입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정말 뜨거웠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사명을 또 바꿔가면서 체질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 뚜렷하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이제 증권가라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1%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 정도의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10 가운데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호가상으로는 가장 좋고 또 제약바이오 지금 AACR 진행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발표한 업체도 있고 아직까지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셀트리온 오늘장에 2% 정도 비교적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4% 정도 오르면서 18만 원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미국에서 매출만 3조 5천억 달러 억 원입니다. 3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도 신풍제약이 한 4% 정도 오르면서 가장 탄력적인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3.5%,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 꽤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부진하게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이 바로 직전 거래일 장 마치고 나서 전해질 공장 생산 중단한다. 재고 조정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며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10% 정도 하락하면서 14만 5천 원에서 14,500원, 14,500원에서 후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코스닥 150으로 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상승불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2차 전지도 괜찮고요. 제약바이오도 상승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출발 대기합니다. LNF는 1.6% 정도 플러스권으로 잡히고요. 첨보는 살짝 마이너스권. 2차전지 내에서도 힘이 엇갈립니다.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셀트리온 제약도 1% 정도, HLB라든지 이런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승불 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궁금하시죠? 에코프로가 바로 직전 거래일에 이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속성이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60만 원권을 재차 내주며 에코프로는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좀 눈에 띄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장악할 만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박셀바이오가 바로 직전 거래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NK세포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이번에 좀 재료가 된 부분이 NK세포 치료제 간암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에 알려지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75,100원에서 박셀바이오는 호가를 받고 있는데 이 상장된 기업 가운데서 이 NK세포 이렇게 연관 검색어 치시면은 NK맥스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GI셀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녹십자 랩셀이 GC셀로 이름 바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NK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몇 가지 키워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엠폭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NK 세포 관련된 GI셀이라는 종목이네요. 네. 오늘장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GI셀이 상장이 안 돼 있고요. GI2.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 이 수익의 여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주요 일정, 휴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우리 증시 동시간대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명 변경되는 업체들, 이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명 바뀐 부분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요. 스페이스X 달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가 됩니다. 해외 일정으로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중국 쪽에서 이 MLF 금리 발표하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 발표하는데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좀 굵직한 실적 발표는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뉴스 오늘도 바쁘게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려왔는데요. 동시효과 구간과 달리 현재 코스피만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4% 하락하면서 2,570선을 다시 한번 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568포인트 선에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에 9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90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09%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래 들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 자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출발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철강금속 업종, 비금속 광물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비금속 광물이 2.28% 가장 크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업종, 기계 업종, 네,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0.62% 상승불 출발하고 있고요. 건설 섹터 역시 0.5%가량의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0.6%대 하락하면서 1%까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보험 섹터, 의약품 섹터 순으로 소폭의 하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대체로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난 금요일에 좀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매도 물량 크게 나오면서 현재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삼성전자 연이어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64,800원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0.6%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셋업체 쪽으로도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LG화학이 이번에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 화요코발트와 새만금의 전고체 공장 건설 이슈가 나와 있지만 하지만 오늘은 좀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1%대 하락 그리고 삼성 SDI도 1%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3% 하락하면서 80만 7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1% 가까이 하락 출발하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만이 빨간불 지켜가면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는 빨간불 켜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구간 강부하권에서 소폭의 빨간불을 켜는 반면에 에코프로가 1% 넘게 밀리면서 60만 2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 오늘까지 빨간불 지켜가면서 0.6%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상승하면서 75,200원 터치하고 있고요. HLB가 강부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까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근래 들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엔터도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JYP 엔터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6,7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1% 가까이 상승하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약부하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본전 시작하니까 또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은 뚜렷하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랜만에 좀 보이고요. 가장 강한 쪽은 철강금속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강합니다. 원전도 좀 재료가 나오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후발주자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동박 쪽 그리고 새롭게 정관 변경을 하거나 또 신사업 쪽으로 2차전지 박차를 거는 그런 기업들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내에서의 순환매도 눈에 띄는데요. 엔터 섹터도 있고요. 비철금속 쪽에 굴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을 좀 원전주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겪고 있는 기술 지적 재산권 분쟁이 좀 마무리 국면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원천 기술에 대한 이런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하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양측 간 합의에 도달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 우려감을 좀 해소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성파워텍, BHI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성파워텍이 9% 가까이 좀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BHI, 한전기술 역시 5%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원전주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원전주들. 게다가 이달 말에 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이런 부분들, 원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재 얽혀있는 실타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에도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수원 그 기사가 뭐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근데 그게 서울동시 단독이에요. 맞아요. 물론 단독이지만 크로스 체크는 좀 필요한데, 뭐 전혀 뭐 그렇게 터무니없이 뭐 근거 없이 발표하지는 이번에는 안 했을 것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불투명성은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원전주들 그동안에 못 올랐는데 저는 원전주들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차트 좀 보시더라도 지금 전형적인 지금 우상향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좀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일진파워 뭐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성파워텍은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지금 한 4%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는데 순환매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불투명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렇게 본다면 해외 수주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충분히 모멘텀 구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픽은 어떤 종목 보세요? 역시 두산에너비티가 좀 제일 좋아 보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 우진, 일진파워 뭐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원전주들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좀 G2파워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 가운데 한동안 원전주 안 보셨던 분들은 다시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섹터. 오늘은 보면 중국 관련된 모멘텀 받는 종목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까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가 단순히 뭐 엔터라든지 여행, 면세 이쪽을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공장이
재가동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구리의 수요도 증가하고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올해 생산되는 철강의 생산량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철강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이러나 저러나 최근에 꽃놀이패입니다. 2차전지 쪽도 좋고 폐배터리, 본업인 철강 섹터 내에서도 연이어서 호재만 나타나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현재는 18%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이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철강주들은 중소형사 쪽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장 업종지수도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철강 섹터 좋습니다.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관련 리오프닝 역시 수혜는 있어요. 수혜는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상승하면서 철강 업종 전체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나 뭐 철강 쪽도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리튬, 니켈 그런 쪽도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국제강이나 포스코 스틸리온이 포스코 그룹주다 보니까 또 요즘에 또 더 강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1분기 GDP가 좀 있으면 이제 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건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하지만은 상반기 지나가면 좀 모멘텀 더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에코프로 그룹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지금 포스코 그룹 쪽으로 넘어간 걸까요? 거래대금도 이쪽으로 이제 실립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600억 가량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거래대금을 흡수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거래대금상으로 지금 6위입니다. 그리고 7위에 포스코 DX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상으로 톱10 가운데서 절반이 포스코 그룹주들입니다. 현재 시세도 좋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도 신고가, 인터내셔널 신고가, DX 신고가, 퓨처엠도 신고가, 엠텍이 지금 신고가, 엠텍도 신고가 왔네요. 포스코 홀딩스만 오늘 신고가가 아닙니다. 상장되어 있는 그룹주 가운데서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신고가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뭐 물론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ICT, 포스코 DX죠.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격 뭐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아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과거에 뭐 70만 원 넘는 주가가 뭐 10년 전에 있었지요. 네. 있었는데 성장성이 부여가 된 만큼 저는 충분히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한 50만 원 선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뭐 시장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뭐 수급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히 철강이 좀 사이클도 크고 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이 시가총액 탑 5 안에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1, 2 왔다 갔다 네. 했었는데 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새를 키우면서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도 벗어났다가 상당히 격세질감을 느끼게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나요? 지금 시총 8위까지 왔는데 더 업사이드 있다.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워낙에 포스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어가지고요. 2차전지 내에서도 서로 좀 다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선바이오 있습니다. 이름은 바이오가 들어가지만 오늘 오른 이유는 2차전지입니다. 새롭게 이쪽 2차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좀 확대한다라는 내용. 지금 공시를 해서 사업 목적에 뭐 전해질 소재나 2차전지, 전고체 전해질 소재 기술 개발한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비슷한 양상의 패턴들을 보여주는 중소형주들이 요즘 좀 많긴 하죠. 선바이오 가격 제감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2차전지 종목군들 내에서는 상신 EDP나 나라 M&D, LNF, LG향 종목들이 확실히 좀 좋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LG화학이 또 화요코발트하고 손잡고 합작
공장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LG화학 종목군들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알미늄 쪽이 괜찮습니다. 알미늄 쪽에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I 동일이라든지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이 종목도 알미늄 이렇게 동박 만들고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7%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동박이 아니고 양극박이죠. 양극박 만드는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2차 전지 흐름 좀 읽어주세요. 2차 전지는 지금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은 오늘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외에서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것들, 뭐 계속적으로 뭐 찾는 움직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는 미국에서 이제 관세 부과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그때가 뭐 저점 매수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찾는 작업이 시장이 지금 종목별 장세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박스권 상당히 좀 높아졌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런 작업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전엔 대장주였던 뭐 양극재나 에코프로나 뭐 음극재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나 뭐 엔캠이라든가 뭐 대주주들이 뭐 지분을 좀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역시 조금 고평가된 게 아니냐. 내부자들이 가장 잘 아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주가 조정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매수기에 또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금 당분간은 조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너무 단타로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조금 지금 좀 관망해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우주항공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 스타쉽 발사될 예정입니다. 영향받는 종목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가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현재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AP 위성이 상당히 좀 탄력이 좋던데요. 이 종목도 6%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2% 정도로 뭐 눈에 띄게 두 자릿수의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반 상승 우주항공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누리호 3차 발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X 거는 좀 단기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이다. 뭐 발사 또 끝나면은 또 주가는 이걸로 인해서 뭐 상승 모멘텀을 저는 받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리호 발사 그 모멘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5월 24일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는 한 5월달 들어가서 좀 해봐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빠르면 4월 말서부터 지금은 뭐 큰 시세를 분출한다기보다는 조금 뭐 이슈가 있으면 잠깐 올랐다가 뭐 빠졌다가 그런 과정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시선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뭐 지금 뭐 대장인데 뭐 이쪽은 빼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인텔리안테크 4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됐으니까 1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동시효과 구간에 좀 허수가 있었나 봐요.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생각보다는 동시효과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박셀바이오가 현재 1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동아ST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한올바이오파마 1.7%가량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7% 정도밖에 못 오릅니다. 동시효과 때는 한 2%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제한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를만 하면은 좀 더 강한 종목이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관심을 좀 뺏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케 모멘텀이 역시 좀 어느 정도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 대장주니까 뭐 지금 대장주라기보다는 가장 대형주니까 한번 좀 보면은 이틀 전서부터 좀 꺾이는 움직임. 삼천당제약도 금요일 날의 상승세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했다가 긴 음봉이 좀 나왔죠. 역시 아마케 이런 모멘텀은 역시 앞두고는 역시 모든 이벤트 앞두고는 상승했다가
다가오면서 빠지는 움직임 역시 같은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완전히 뭐 꺾였다고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나와서 좀 덜 오른 것 좀 찾다 보니까 이쪽 바이오 쪽으로도 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00당 제약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SK 바이오팜 이런 쪽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소형 종목들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어서 지금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입니다. 자주 종목을 그룹핑 해놓으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희 바로 직전에 추천주가 효성중공업이었거든요. 4월 14일에 제시됐던 추천주였는데 효성중공업도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탄력이 상당히 좋아서 52주 신고가까지 섰습니다. 벌써 닷새 연속된 상승에 현대일렉트릭이 5만 원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압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쪽이 시장에서 좀 덜 알려지고 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수급상으로도 최근에 보면은 뭐 기관 매수가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IRA 결국엔 수혜예요. 변압기 뭐 이쪽이 전기차 때문에 뭐 네. 새로운 수요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효성중공업도 추천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낡은 변압기 배전판이 지금 네. 교체 수요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것도 역시 주목해봐야 된다. 이 세 업체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한 묶음으로 같이 보자. 뭐 같이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선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오늘 보면은 모모 전기, 모모 전선 자 붙는 기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한전선이 7% 정도 오르고요. 대원전선도 10%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뭐 광운전선이나 뭐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강하고요. 이화전기가 13%대, 재룡전기도 12%, 세명전기, 광명전기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변압기 수요가 있으면 전선 여러 수요도 당연히 있는데요.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같이 뭐 이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화전기도 얼마 전에 또 전기차 뭐 이런 테마도 붙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전선주 뭐 이화전기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네. 뭐 대한전선은 예전에 영광 뭐 화려한 기업이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네. 이제 그게 아니니까 조금 제쳐두고 뭐 저는 이런 변압기 이런 쪽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이쪽 구리 쪽 보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이 산업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재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구리 하면은 풍산은 현재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원래 좀 무겁기도 하고 약간씩 좀 들썩들썩이죠. 급등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풍산 맞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쪽의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이구산업이 6% 정도 상승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가파른 상승 움직임 이구산업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창이나 서원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 연속성이 좀 더 나올까요? 저는 뭐 풍산이나 이구산업 이런 쪽으로는 조금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근데 구리 가격이 보통 보면은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강세가 나타나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좀 뭐 올해는 돼야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구리 가격 강세로 인해서 풍산하고 이구산업이 실적으로 뭐 괜찮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풍산 차트 보시면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 충분히 뭐 여기서 지금 따라잡는 것도 뭐 저는 따라잡는다기보다는 조금 뭐 기간 조정, 조금 가격 조정, 당일 장중 조정이라도 보이면은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면은 뭐 모멘텀이 있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엔터게임 쪽 보겠습니다. 엔터에서 지금 블랙핑크가 상당히 좀 코첼라에서 붐을 일으켰다, 반응이 좋았다라는 매체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보시면 아마 연관된 그런 알고리즘에서 꼽아온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는 모양인가 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2% 정도 오르고요. JYP 엔터는 오늘 사실 1%밖에 안 오릅니다. 그런데 신고가입니다. JYP 엔터는 꾸준히 또 추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름세를 나타내서 YG 신고가, JYP 신고가,
그리고 또 SM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해서 종목별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며칠 연속 상승이냐면요. 4월 4일,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달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40%나 올랐네요, 주가가. 그래서 이 SM과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발생한 이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그러면 엔터 섹터는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엔터 섹터 최근의 대장은 BTS 지민 빌보드 1위 싱글 차트 때문에 하이브가 지금 대장이기는 한데 11일 연속 뭐 오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쉬어갈 수도 있다. 전 그런 구간이 당연히 좀 되지 않겠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YG나 지금 JYP, SM 뭐 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 금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터셋도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연이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럼 수익도 더 많이 창출될 것이에요. 저는 뭐 하이브, JYP, YG, SM까지 뭐 어느 업체도 모두 다 이제 모든 종목들 다 괜찮다고 보고는 있는데, 뭐 좀 하이브 같은 게 조금 단기간에 주가 움직임이 좀 가팔라가지고 이건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보고 있고, 저는 JYP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뭐 영업이익률도 네. 잘 나오고 있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이고, 물론 아티스트 수가 적은 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은 이격도도 좀 최근에 차트 보시면 가파르지도 않고, 저는 1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민의 솔로 앨범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하이브가 뜨거운데, 이제 그 다음 타자로 전국의 이 신곡 출시도 임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로워 수라든지 혹은 뭐 스포티파이에서 뭐 평가한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전국이 조금 더 우위다. 물론 뭐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상당히 또 전국도 유력한 아티스트로 꼽혀가지고 연이어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전국 앨범 나오면은 또 더 갈까요? 레벨업이 되고 뭐 이런.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전국이 TV에 많이 나오는군요. 미리 홍보하려고 나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물론 그 기대감도 있겠네요. 뭐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너무 좀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다. 조금 조정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면 다른 것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또 신곡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모멘텀 엔터 섹터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좋게 보시네요. 그러면요, 오늘장 양쪽 지수는 보합권 횡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후반에 이 국민연금하고 이 우리 정부하고 통화 수합이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은 지금 약간 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전문가님,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역시 아직까지는 뭐 장이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닥도 뭐 요즘 비슷하죠. 계속 5일선 타고 오르는 장세인데 뭐 조금 조정 보이는데, 역시 그래도 오늘 뭐 종목별로는 계속적으로 매기가 있어요. 포스코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역시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움직인다. 뭐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좀 약세 보이고 있지만은 2차전지 쪽 좀 꺾였지만은 나머지 종목들로 맥이 좀 번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종목별 장세 긍정적으로 순환매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 그리고 예상 밴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RS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올라서 출발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대에서 지난 주말 미시간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의 3.6% 대비로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6원 10전 상승한 1,305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1,30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54% 상승한 101.55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1결물이 다시 1,300원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1,30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25전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298원 90전보다는 약 5원 3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는데요.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주말에 다시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서는 15bp 이상 급등한 그런 수치였는데요. 또 하나 여기 지난주 환율이 이틀 만에 3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1,300원 하향 이탈한 점 역시 저가 매수가 나오는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외인들의 배당금, 역성금 수요 등도 환율의 상승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수요 저가 매수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1,300 후반대에서는 상단이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일단 1,30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3원에서 1,31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폭이 크지 않은 제한적인 박스권 예상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밖에서 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큰 폭의 오름세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RS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